네, 그리고 조국 후보의 오늘 이제 서울 오랜만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발언 하나 더 짚고 가면 이제 매불쇼의 오후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조국 혁신당 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내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근데 지금 당시에 이 사건 벌어졌을 때 김서민 권한대행, 최고위원, 사무총장 다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언론이 이거 정말 무슨 고도의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아니다. 물론 잘못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게다가 내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날 관계자들이 노래방 가서 발생하는 거다. 내가 이거 좀 기분 나빠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 오히려 민주당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히 우리는 지도부가 다 총사퇴해서 다 책임을 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매불쇼가 이제 조불쇼라는 이제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있는데 되게 조국 후보에게 안 좋은 지금 영향을 줬네요. 그걸 보면 아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아니 야 진짜 나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후보가 어디 절을 갔다 올 때 내려올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네. 이제 뭐 채널A 기자가 맞아 그랬던 구자준이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면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만났냐라든가 뭐 물어보는데 거기서 답변을 안 해요.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숙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이제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왔을 때 본인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 그리고 어쨌든 그 피해자로 주목되고 있는 강미정 씨는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얘기하면 구구절절 사실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가 나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박유성 씨냐? 네. 박유성 씨라는 또 분이 있어요. 그분과 관련 그분이 또 어떤 여성을 박진성 시인. 네. 그분 시인이 이제 또 어떤 여성에 대해서 성추범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가 옹호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슬픈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 마크를 달고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 날 간 거 나 기분 나쁘다. 그 결국 피해자 탓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총사퇴했던 분들 중에 돌아온 분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은 자신과 관련 없다고 하지만 그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을 고소하는 것도 뭐 말리지 못했죠. 그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지금까지 자신들이 더 진보적이다, 더 색깔이 있다, 선명하다라고 얘기했던 조국 혁신당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대응인 거죠. 제가 그 조국 대표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죄송하게 생각한다. 피해자의 그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피해 복구,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나도 피해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저는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당 대표고, 내가 기분 나빠야 될 일 아니냐. 당 대표고 이번에 선거를 치러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전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잘못했다. 우리는 책임 다 졌는데 좀 그만 거론해라 라는 뉘앙스도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이 정도 책임을 진 당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 한 분 내가 그 못 만나는 피해자 중에서 그분이 안 만난다고 거절해서 못 만난 거다. 근데 끝까지 얘기를 해야죠. 지금도 만나고 싶고 그 미안한 마음 그때 제대로 내가 옥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오히려 나는 그때 뭐 지금 내가 투옥되게 생겼는데 관계자들이 노래방 거 그거 내가 기분 나빠야 될 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게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그 마치 성폭행처럼 얘기가 됐다. 그게 사실 자체가 피해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갖다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해예요. 성폭행도 아닌데. 저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지금 이거 워딩 보고 방금 조금 말 더 그만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시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발생한 각종 성비위 사건보다 훨씬 철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지금 합당하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막
딱 때려놓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면 그 맞아요? 다중이라 그랬잖아요. 다중. 그러니까 그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비위를 일으킨 적이 있었나요? 그거 나보고 얘기하네. 근데 워낙 많았으니까. 워낙 많았잖아. 그동안. 이석현 평론가 진짜 작심 발언. 많았잖아. 네.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셨네. 광대 상처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 이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석현 평론가 지금 아니, 계속 기다리고 아니 근데 있어요.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가급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얘기하자 주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가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정도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무적 실패인 건 명백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우호적인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공론화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면 돌파가 될까? 뭐 싶긴 하네요. 저는 네. 이제 이 오늘 발언으로 인해서 현장에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국 대표가 거의 이번 선거 국면에서 좋은 수를 둔 적이 거의 없지만 최악의 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건 정말 불리한 전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불리한 전장에서 자꾸만 얘기해봤자 표 떨어지는 소리밖에 더 들립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 죄송하다.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라도 이 문제 더 네. 확실히 정리하겠다. 피해 구제 뭐 이런 것들에 정말 120% 노력하겠다. 아니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항상 무슨 사안 판단을 할 때 조국 후보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또 그 직전에는 그게 정말 그 나 털릴 대로 털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 피해 얘기도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명백히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진짜 그것도 선거에 나선 또 후보자. 후보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조국 대표가 누군가와 말씀하시는 것을 배석해서 제가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느꼈던 소감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에게 제기된 어떤 조그마한 논란도 본인이 납득하지가 못하면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연이 이랬고 저랬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아니고 네가 잘못하고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쭉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던 게 조국 후보의 사실 외적인 이미지는 되게 점잖으시고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이 또 보기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성비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어쩔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가 있고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그 사람을 비판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더 응집력이 강하게 지지를 받는데, 좀 이런 다 알고 있는데 좀 뜻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니까 네. 독선하고 아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조국 당시 법학과 교수로서 오상방위와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처음 듣는 알아요, 거야 지금? 알아요. 아니요, 알지? 아니 어떻게 해줘야 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이렇게 그랬죠.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랬죠. 얘기하죠. 궁금합니다. 뭐 어느 장이 있잖아. 뭐죠? 난 진짜 몰라서 네. 얘기 안 진짜요? 한 거야. 오상방이라고 정당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상방위 내가 오인을 해갖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법 체계 없냐? 그때 형법책이 개정되면서 이거 내용이 삭제된 거 아니야? 자기가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왜 형법책이 없냐?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거죠?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얘기였구나. 내가 그걸 기억 못했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당방위 참 파트에서 미안해요. 오상방위라는 이제 법리가 있는데 그 법리는 법리이고 네. 법전에는 없어요. 법전에는 그 명백하게 오상방위라는 그 뭐 조항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법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뭐 의혹인데 이제 뭐 그 사실을 모르고 학생들한테 그냥 화를 그 사실을 낸다, 역정을 모르고, 아니, 이 낸다. 책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법전- 제가 얘기한 예.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다 맞다. 근데 라는 걸 대표적으로 이건 조금 보이는 뉘앙스가 거죠. 달라. 그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거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는 도덕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네. 가치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정구승 변호사가 저를 좀 오해를 했어요. 네. 근데 아유 그 넘어가고 중요한일도 아니면 넘어가고 뭐 내가 또 형인데 뭐 꾸직꾸직 가서 설명하는 것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통크게 가야 되는데 다 구승아 좀 이리 와봐 가지 말고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너 오해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말 구분을 하고 나서야 될 때 TPO.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어려워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좀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좀 이제 모두 할기 네. 선회를 좀 합시다. 우리가 너무 다 씹었으니까. 네, 선회까지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조국 후보를 대표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큰 일을 겪으셨잖아요. 2019년인가요? 네. 그때 정서적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났고 그날의 조국에서 아직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 그 뭔가 그 응축돼 있는 자기 불만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이런 상태 그때 이후로 오히려 조금 더 본인의 그 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좀 이렇게 우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자전거가 이제 돌리지 않으면 멈춰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국 교수가 사실 이렇게 다중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요. 그때 이거는 모습은. 트위터에도 이미 조국 교수 시절부터 본인의 그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조만 대장경이 있는데 네. 어쨌든 조만대장경. 그러니까 선의로 항상 좋은 모습을 좋은 이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분이라고 어딘 생각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큰 상처가 네. 한 인물과 한 가족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 정치를 기제일 수도 피하잖아? 있는데 진짜 이런 방어 약간 기제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좀 약간 자아도취 혹은 자기 최면 그 이런 단어가 좀 떠올라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회견할 때도. 그러니까 제 추측인데 조국 대표의 살아온 삶을 보면 조국 사태 이후 그러니까 정치권에 네.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딜 가든지 간에 좋은 소리 듣고 아 그렇죠. 일종의 네. 존경과 어떤 존중과 그리고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웬만하자면 누가 토달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사회부 기자 시절에 어떤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면 네. 약간 기자들이 취재해서 네. 이렇게 그 취재할 때 코멘트를 듣는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되는 법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물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큰 송사도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는 조금만 사소한 것만 본인이 얘기를 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잣대를 들이대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사람 뭐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오랜 네. 시간 동안 그렇게 시끄러서 우쭈쭈하고 살다가 요즘은 말 한마디도 다 잣대를 들이대버리니까 조금 삐뚤어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방어 기자가 작동하는 것 같고 지금 저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지금 왕자병에서 막 자의식을 과잉으로 막 표출하고 있기보다 굉장히 힘든 상태로 보여요, 저는. 야 이거 이석현 평론가를 조국 후보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인간에 대한 애정을 제가 야, 느끼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단일화 저작권은 네. 여기 이석현 평론가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퇴 내지 뭐 단일화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할 겁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야. 역술인 뭐, 이석현 평론가가 이 조국의 자진 사퇴론을 가지고 있으면 네. 제가 한동훈 자진 사퇴론.